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최근 폭락에 매수했던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 겁니다. 먼저요, 코인베이스에서 기관 12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인의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 67%가요, 비트코인을 3개월에서 6개월 향후 강세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 지지난주가 되겠죠. 10월의 폭락으로 인해서 개인과 같은 경우는 거의 멘탈이 무너졌죠. 시즌 종료를 전 세계적으로 외쳤고요.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항상 이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유를 보통 이제 내 자신의 위험의 관리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남 탓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어떤 기관 탓이다. 아니면 어떤 세력 탓이다. 지금 이게 이제 개인들은 좀 멘탈이 많이 무너졌겠죠. 기관들은 67%면 거의 한 이제 3개 중에 2개 기관은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3개월에서 6개월 오를 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팔았을까요? 아니면 더 담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누가 좀 더 옳게 행동을 했는지 아마 알 수 있겠죠. K뱅크에서 고팍스 투자가 유력하다. 이 정도 지금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이미 거의 성사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기본 합의에 이르렀다. 세부만 조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발 거래소 판도 재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굵직한 특히 이제 코인 거래소 관련된 얘기를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둘 다 인도에서 아팠던 추억과 시련이 있었어요. 여기 사실상 퇴출 당했었거든요. 근데 22년도 이렇게 퇴출 당했다가 24년도 바이낸스가 먼저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코인베이스도 올해 들어서 코인 DCX라고 초기 투자했는데 이번에 투자를 더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뱅크 아시죠?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이 소프트뱅크의 어떻게 보면 계열사죠. 페이페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이제 결제 회사입니다. 우리로 치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거 합쳐놓은 것만 합니다. 굉장히 커요. 여기에서 바이낸스 재팬 거래소에 무려 지분 40%를 투자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코인 거래소들, 코인베이스는 21년도에 IPO를 했지만 크라켄, 제미니, 블리시 할 것 없이 계속 이제 이토로도 있고요. 실은 더 있습니다. 이미 이제 상장이 된 로빈후드 같은 것도 있고 이미 했거나 IPO를 할 계획이거나 그리고 사실 거래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누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업비트 네이버가 빅딜을 체결했죠. 이제 네이버와 업비트 서로 이제 지분을 섞었고요. K뱅크도 고팍스에 투자를 한다. 이런 모든 지금 상황들이요. 사실 가격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요. 숲이 아니고 숲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그때 무슨 일기예보를 봐서는 전체 계절을 보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나무만 봐서는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살아서 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전 코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숲을 보시고요. 그냥 묵묵히 그냥 나무가 앞에서 철썩철썩 막 그냥 내 앞에서 쓰러져도 그냥 내 갈 길 쭉 가다 보면요.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 사람에게 큰 보상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누르고 흔들어서 주는 시장이 코인 시장입니다. 유독 독특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와이즈의 대표가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이 금보다 훨씬 적다. 금과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채굴량 3,600톤,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해서 추출한 것도 1,370톤. 이 가격의 공급량을 그대로 다 수요로 떠받치려면 최소 6,800억 달러의 금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240억 달러만 누가 사주면 이 가격이 지탱이 된다. 물론 시가총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거의 뭐 10배를 곱해봐도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더 적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금은요, 올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뭐 포모 열풍이라는 게 마지막도 뭐 블로우 오프 탑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년에도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전 네거티브 합니다. 비트코인은 특히 이제 뭐 알트코인은 뭐 거의 뭐 바닥에서 기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근데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올해까지 잠잠한데요. 내년에도 잠잠할까요? 근데 비트코인이요. 연초 대비하면 이미 60% 이상 올라가 있지만 이제 금이 하이라이트를 더 받는 것 같아요. 금이 이제 좀 더 이제 현재까지 수익률은 좋습니다. 근데 금을 지금 김치 프리미엄 잊을만 하면 20%를 한 번씩 톡톡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맘카페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인간 지표로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볼 만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제 금을 좀 많이 포모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실은 전 세계적으로 좀 강하게 불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금 가격을 지난 차트를 보시면 실은 이게 올해 존버라는 얘기가 무색할 만큼 10수년 이상 가격이 정체됐던 것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정체했으면요, 이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은 좀 더 매수보다는 매도에 유리하고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코인은 그 반대입니다. 뭐 국장도 오르고 미 주식도 올랐고 금도 은도 다 올라가는데 코인, 특히 알트코인은 최소 저는 단기 바닥에 거의 근접했다. 오히려 매수할 용기, 지식, 그리고 현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의 금융청, 은행들에게 코인을 보유, 허용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것도 똑같이 얘기 드립니다. 검토한다는 얘기는 보통 허용하겠다라는 의미라 보시면 돼요. 은행들이 코인 거래소로 등록을 하고 거래도 하고 보관도 직접 제공을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은행이 코인 보유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얘기가 나오세요. 일본 코인 세금, 양도세를 최대 55%에서 지금 20%. 우리나라랑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출 예정에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겠죠. 일본에서는 은행이 지금 코인도 사파를 할 수 있고요. 거래소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관도 해드립니다. 은행에 코인 맡기면 좀 더 이제 믿음이 신뢰가 쌓이겠죠. 그 다음 움직임 뭘까요? 일본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그럼 이거 허용이 되겠죠. 지금 수탁이 들어가고 그 다음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되고 또 은행이 보관을 해준다. 기관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일본만 이럴까요? 일본만 칭코인일까요? 아니면 한국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고 인도도 드러나고 동남아시아도 들어가고 뭐 브라질도 저기 뭐 유럽도 저기 아프리카도 다 들어갈까요? 저는 계속 후자라고 봤어요. 중국, 인도 왔다 갔다 하는 것 보이지만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뭐 계속 저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투자는요, 현재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금에 베팅하셔야 되는 거고 강남 아파트에 베팅하셔야죠. 왜? 현재 제일 잘 나가니까. 근데 미래에도 가장 잘 나갈까요? 미래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미래에 베팅을 했는데 투자하자마자 그냥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진 않는다. 세상에 그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깔고 앉아있는 게 실은 필수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 부동산 우리가 뭐 여전히 지금 뭐 세금으로 뭐 지금 하려고 해도 뭐 쉽사리 이게 지금 가라앉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강남에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한 50년 전에 그냥 강남 개발되기 전에 그냥 아파트 한 채 들고 아무것도 안 하셨던 할머니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우량 자산은요. 오래 묵히고 묵힐수록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큰 인내 없이 이루는 큰 성과가 있습니까? 아주 간혹 가다가 운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고 봐요. 인내가 없이 하락이 없이 고통이 없이 이뤘다. 저는 그게 이제 뭐 큰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의 민주당 10월 22일 암호화폐 원탁 회의를 개최합니다. 근데 좀 이제 우리가 친코인 하면 공화당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원탁 회의를 하네요. 그렇죠? 지금 클래리티 법안, 시장 구조법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민주당 상원 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 이분은 친코인 의원이 맞습니다. 근데요, 여기 참석자들이 심상치 않네요.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서클. 어디입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도네이션을, 정치적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의 임원들이 오네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연준에서 10월달,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 지금 96%, 7% 정도 됩니다. 금리 인하 하겠죠. 돈 이제 찍어내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알트코인 ETF, 지수 ETF 이것도 계속 딜레이 되네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최악은 폭락이 아니라 질질 끄는 겁니다. 정말 사람의 인내심을 끝까지 시험하거든요. 왜? 한 명이라도 더 떨어뜨리려고. 규제 완화, 은행 규제 완화, 빅테크 규제 완화, 그리고 클래리티 법 통과, 그 다음에 지금 관세 전쟁, 1년 내내 이게, 저도 이렇게 1년 내내 갈 줄 몰랐는데, 언젠가 관세율이라고 하는 거 확정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계속 유예만 시키겠습니까? 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벤트가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갈립니다. 크게 세 가지요. 확정됐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3번, 그럴 리가요. 이게 3번입니다. 어느 쪽이실까요? 그러니까 3번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1번이냐 2번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확정이다. 근데 그랬으면 좋겠는데요는요.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언제? 위기의 순간 때, 길어졌을 때, 기다림이 오래 지속됐을 때, 확정된 미래는 확정인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오히려 현찰이 없어서 못 사는 게 걱정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 주최하는 클래리티 법 미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율해서 통과시키는 거 아닐까요? 지금 코인 관계자들 다 불러 모은 거 한번 보십시오. 지니어스 법과 클래리티 법은요, 크립토 역사를 BC와 AD로 가르는 중대 법안이 맞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일단 급하니까 이거 먼저 통과시킨 거예요. 클래리티 법, 이해 관계자가요, 좀 장난이 아닙니다. 지니어스 법,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그 미국 의회에 로비 정말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이 친구들, 크라켄 얘네들 보니까 USDC로 그 이자 준다며, 이자를 리워드 보상이라고 하던데 이거 막아주세요 하면서 지금 장난 아니게 로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은 마찬가지예요. 이 이해 관계자가 이 뒷단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도 실은 걸리는 법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법이 장기적입니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유리한 법이에요.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불확실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상품이었어요. 끝까지. 심지어 게리 갠슬러도 이건 커머디티로 분류하고 이게 증권법 이런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 명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실은 없어요. 지니어스 법도 가만히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물론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주겠죠. 가격 상승에 일조하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 어디만 위에 올라갑니까? 이게 다 알트코인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지니어스 법에서 지금 규정한 거거든요. 단기적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에 매우 유리한 법안들입니다. 이게 돼야 이 땡땡 코인이 화폐냐 증권이냐 이게 명확해져야, 생각해 보십시오.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올해 내에 이변이 없으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미 연준에서 그리고 결제 혁신 관련 컨퍼런스를 주최를 합니다. 근데 참여자가 또 재밌어요. 보시면 체인링크, 팍소스, 서클,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BNY 멜론, 이제 미국의 큰 이제 은행입니다.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언니 회사, 스트라이프, 구글, DRW, 블랙록, JP 모건, 프랭클린 템플턴 보니까 다 친코인, 코인 스탁을 하건 코인 ETF를 판매하건
심지어 레이어 1을 개발한 뭐 스트라이프나 구글과 같은 회사를 싹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 했을까요? 다친 코인, 토크나 추진, 뭐 뭘 해서라도 지금 팔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앞으로 AI화, 디지털화,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화 될 거라면 비트코인의 이거는 이제 사용 가치가 아니겠죠. 이게 담보물의 가치가 더 늘어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온갖 금융 활동이 전 세계에 일어납니다. 금에서 미 국채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지금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알트는 사용되는 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랫폼이에요. 이 위에 뭐들이 이제 얹혀져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비트코인과 우량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쌀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팽세라고 떠나면 되겠습니까?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당국 지시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을 중단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그 중앙은행이거든요. 여기에서 알리바바 계열사 엔트그룹, 징둥닷컴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중단하세요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CBDC에 도전하고 있네 라고 인식이 된다라고 했고요. 각 기업들의 계획을 지금 전면 보류가 됐습니다. 인민은행과 홍콩금융관리국은 이에 대해서 노 코멘트를 했죠. 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적,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시죠? 민간에서 화폐를 감히 발행을 해 중앙은행에서 원래 화폐 찍어내잖아요. 화폐 발행권과 통제력 자체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계속 스테이블 코인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고 싶겠죠. 근데 절대 못 막을 것으로 저는 봐요. 왜? 스테이블 코인 계속 막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이 있습니까? 그냥 폰트폰이잖아요. 그냥 뭐 이제 은행망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쏘는 순간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가요. 이거를 안 하면 달러 패권 지금도 이제 강하지만 그게 우리 집 그 침대까지 들어가요. 각 전 세계 개인 폰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은 엄밀히 말하면 이 화폐 전쟁에서 지면 사실상 패전국 되는 거예요. 이 식민지 되는 겁니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이거 안 할 수 없어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뭔가 발언들을 하나씩 하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없애자니 안 될 것 같고 그냥 허용하자니 그냥 존재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중앙은행 전전긍긍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은행에 예적금이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가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그걸로 은행이 뭐 예대 마진 가져가죠. 대출도 해주면서. 근데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폰에서 폰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은행망 씁니까? 안 쓰죠. 은행에 해로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신용카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전 세계 망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죠. 해외 갈 때 우리 카드 가져가는데 스테이블 코인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쓸까요? 그 엄청난 수수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엄청나게 싫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이거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은행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주구장창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좀 막아주세요. 이자 주는 것 좀 막아주세요. 어디에 뭐 쓴다고 하던데 이거 위험한 건데요. 이게 이제 은행들의 방식이고 신용카드 회사,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실은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어요. 적이 누굽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퍼블릭 체인들 싹 다 끌어안고 야 그거 우리 망에서도 좀 써주지 않을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비트코인이 지금 이게 2주 이제 주봉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 선에 닿을 때마다 It's over, it's over, it's over 지금 5번째 했습니다. 23년부터 지금 한 2년째 닿을 때마다 시즌 종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락장만 지금 5번째 그럼 온 걸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고통과 인내 없이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이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이 결국 킹왕짱 이게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알트가 오르려면 이 친구 비트가시는 올라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요한 지표 중 하나,
MVRV Z스코어입니다. 이게 이제 뭐 마켓 밸류, 리얼라이즈드 밸류에서 장부 가격 대비 뭐 이제 시장 가격을 비교를 하는 건데 밑에 있으면 이제 좀 과매도라 보시면 되고 이제 올라가면 좀 많이 이제 뜨겁다. 현재 보시면 대략 이 라인에 있죠. 지수가 2입니다. 2점입니다. 근데 과거에 뭐 이제 고점들을 한번 보시면요. 최소 6점은 넘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7점까지도 최소 가져야 돼요. 그래야 꼭지가 왔었거든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조차도 아직 2점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요. 아직 뭐 지금 시즌 종료를 외치기는 조금 이르다. 누가 봐도 이르다. 최소 이게 얼마까지? 최소 6이나 7 정도는 가준 다음에 뭐 이제 끝이다. 시즌 종료다. 그건 제가 뭐 수긍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바이낸스의 창펑차오가 뭐 바쁘네요. 요즘 바쁩니다. 팟캐스트 제가 보니까 사회자가 항상 좀 짓궂은 질문이겠죠.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 얼마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창펑차오가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하면서 아마도 뭐 50만 달러 아니면 뭐 100만 달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기에 50만 달러면 7억이거든요. 100만 달러면 아시다시피 14억입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땐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이클이 연장되면 모르죠. 뭐 100만 달러는 모르겠지만 50만 달러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생각보다 이제 높은 타깃이 맞죠. 어떤 분들은 이번에는 이제 어렵겠지. 다음에는 몰라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실력자는요. 지금 창펑차오 있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마이클 세일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비트마인의 CEO가 있을 수도 있고 실력자들은 비트코인이 5억을 가든 10억을 가고 그러니까 가든 못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실은 잘하는 투자자예요. 실력 있는 투자자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거래소 두 곳을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업비트 자주 쓰는 거래소, 하나는 이제 뭐 비썸이나 뭐 코인원이나 아니면 뭐 코빗이나 잘 안 쓰시는 거래소 있겠죠. 거래소 두 개 나눠서요. 한 개는 스윙 또는 사이클 매매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놔두는 거래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장기 보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안 쓰는 거래소 이제 뭐 팝니다. 파서 그냥 거기에 이제 하나 장기로 이거는 저랑 평소에 제가 보는 거래소가 아닌 거죠. 만에 하나. 그러니까 이 거래소나 이제 여러 개 실은 둘 수도 있어요. 뭐 세 개를 둘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만에 하나 내년에 비트코인이 10억을 찍었다. 찍으면요. 제가 이제 스윙 사이클은 아마 뭐 다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장기 물량들을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두거든요. 그러면 이것 좀 이제 팔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걸 좀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10억을 가는 것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년에 갈 수 있을지. 근데 또 안 가면 그 안에서 이제 잘 팔아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으면 되고 이게 너무 그냥 기관차처럼 27년까지 간다. 뭐 이래버리면 장기 물량도 좀 팔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한번 좀 단순화해서 머릿속에 미리 계획을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스타시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알트코인,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의 시총인데요. 보시면 밑에서 바운스하고 노란색 쭉 하고 올랐었죠. 이게 이제 21년도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바운스하고 최근에 시가총액 이제 끄트머리 이제 막 지금 이거 이제 간당간당 하다가 이제 위로 쏘지 않겠냐. 21년 이후 최대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라고 이분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킹왕짱이라고 하시면 그냥 비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알트코인을 나는 조금 우량 위주로 섞어서 투자를 하겠다. 이것도 이제 다 본인께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비트만 옳고 뭐 이더만 옳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본인께서 공부하시는 만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 이게 조금은 뼈 아플 수는 있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18년도, 19년도, 22년도, 23년도 뭐 코인 가격 그렇게 안 좋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던 코인이 실은 리플이었어요. XRP. 이거 좀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저도 18년, 19년 뭐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 XRP가 좋은 코인은 맞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맞는데요. 아마 큰 돈 버시기는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고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한테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RP 좋은 코인 맞다.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저는 이게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하는 거죠. 근데요. 확신이 있어서 분명히 사셨을 거예요. 알트코인 분명히 확신만큼 큰 돈을 넣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가짜 확신이면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제 기분 좋은 구간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수십 프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이거에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트는 잘 팔기 위해서 저는 그 시세 차익 위해서 합니다. 자, FCA에서 암호화폐 금지를 완화했다. 이제 영국의 금융 당국인데요. 블랙락 UK 영국 법인이 있겠죠. 블랙락에서 런던에서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ETF ETP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도 지금부터 또 시작이에요. 과거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비트는 0으로 수렴하지 않는 한 2배, 3배, 5배, 10배, 20배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이건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자산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알트코인을 살 때 비트코인을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소액씩 그냥 삽니다. 그게 얼마 안 돼도요. 무슨 금 조각 모으듯이 그냥 사요. 이 자체가 제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탐욕을 절제하는 효과도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알트코인 불장 딱 오는 순간 저 같은 경우는 알트는 다 거의 던집니다. 물론 분할로 3번 참고 던질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너무 일찍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알트는 어쨌든 던진다. 비트코인은 더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알트에 투자는 사실 이유는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 맞습니다. 근데 이 시세 차익으로 번 돈, 이제 필요한데 쓰겠죠. 이제 여행도 갈 수 있는데 그 외에 또 일부를 뚝 떼서 비트코인 하락도 오겠죠. 언젠가. 이제 상승하면 나중에 급락 옵니다. 저 정도 올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 더 사기 위해서 실은 알트를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체인링크가 폭락이 된 이후에 고래들이 1억 1,600만 달러, 한 1,600억, 700억 이상 체인링크 토큰을 샀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 동생과 함께 공부가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락인데 무슨 공부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요, 진짜 확신을 한다면 공부가 많이 되면 이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폭락했을 때 우량 코인, 이 박앤세일에서 이거 집중적으로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우량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비트코인만 우량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비트, 이더, XRP, 솔라나까지는 우량으로 갑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코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지식을 축적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폭락에 줍줍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줍줍했던 코인은 아발란체, 헤데라, XRP,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트, 이더, 솔라나, 도지코인이 저는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습니다. 이게 많기 때문에 이걸 안 산 거지. 지금 이 코인들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저 코인들에 대한 사실 공부가 끝났거든요. 실은 오래전부터. 지금도 물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코인들의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요. 제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나 저평가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엄청나게 산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현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누구는 패닉 셀을 하는데 누구는 패닉 바잉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도 이제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공부는 많이 된 것 같은데 왜 지금 내가 큰 돈을 아직도 못 벌고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자신을 탓하는 경우도 실은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공부가 많이 안 되셨었더라면 지난 한 2주 전에 그 폭락을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공부가 많이 안 되셨다면 심지어 바이 더 딥을 하셨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공부가 많이 만약 안 됐다면 지금까지 코인판을 안 떠나고 버티실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유튜브 한 편을 보는 게 충분하다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유튜브만으로 충분을 만약 한다면 이거 이제 뭐 매일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본인께서 이제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한 그 가치가 있거든요. 직접 해본 거랑 남이 이제 해준 거 이게 떠먹여준 게 조금 다릅니다. 유튜브로 만약에 충분하다면 누군들 큰 돈을 못 벌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공부라고 하는 건요. 이게 필요한데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성공을 하려면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이런 건 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시면 타이밍 매매 잘 못할 수 있고 사팔사팔 못할 수 있지만 종목을 보시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실은 타이밍도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단 단기가 아니고 이거 기다리면 오르겠네라고 하는 자신만의 확신이 딱 쌓여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거북이 투자 아닙니까? 뭐 느림보 같습니다. 원화채굴 해라, 인내해라, 우량 코인만 해라. 그냥 한 방 하고 싶은데 선물하지 말고 현물 위주로 해라. 그쵸? 비투하지 말고 여윳돈으로 해라. 언제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겠냐.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바이 더 딥하고 존 버 해라 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이게요.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실패 없이 큰 하락 조정 넘어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봐요. 마지막에 확실히 한판 이겨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